앞서 김종석의 오프닝으로 여러 가지 오늘 움직이는 얘기를 살펴봤다면 지금부터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이전과 달라진 게 없고 지금 되레 갈등이 더 격화된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바로 장동혁 대표가 퇴연한 날인데 그 당일 국민의힘 윤리위가요. 친한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김윤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조금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핵심 인사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원래 당무위는 당원권 정지 2년이었는데 거의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이런 탈당 권유 중징계를 나왔단 말이죠. 네. 이 정도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예고편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도요, 이 출입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예. 탈당 권유, 이 탈당 권고는 사실 뭐 예상치 못했던 중징계 중에 중징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징계 결정문을 보면 예.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 나가서 한 발언들을 두고 당의 테러 공격을 한 거다 같은 이 윤리위가 작심한 듯한 이런 비판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테러 공격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잖아요. 예. 한 뭐 친한계 인물들 가운데선 예. 특히 뭐 여론전을 마다하지 않는 스피커다, 뭐 한동훈의 입이다 이렇게 통하거든요. 예. 당장 친한계에선 김 전 최고위원이 저 정도면 한 전 대표 제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예고편은 맞고 저 정도인데 근데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김윤수 차장 네. 저게 물론 당 입장에서는 다른 방송 나가서 당직자가 저런저런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비판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저 정도가 탈당 권유까지 중징계 사안입니까? 탈당 권유가 어떤 거는지 좀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이게 효력이 좀 세다, 뭐 세냐면 탈당 권고 같지만 권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냥 탈당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중징계거든요. 저 말은 사실상 제명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당장 한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가 있는 거죠. 조금 전 메시지인가요? 한동훈 전 대표요? 그렇죠.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뭐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섰고 실제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봤는데 당일각에선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일부 괘씸죄도 여기에 보태진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괘씸죄도 있다. 그래서 징계가 더 무거워졌다. 한동훈 전 대표 조금 전 SNS를 통해서는 불법 계엄이다. 아예 지금 현 당 지도부를 사이비 보수라고 직격하면서 진짜 보수 지켜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한동훈 전 대표 포함해서 마치 당이 친한계 당에 발 못 들이게 한다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난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 집회가 이번 징계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 각오해! 어느 부분들이 조작됐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정말 나는 억울하다라고 소명을 했어야 된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집회를 딱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더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결론은 사실 당이 하나로 가야 된다. 내부 총질, 내부 싸움 안 된다 하는 것에는 뜻이 모였는데 지금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서로 또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이제 곽규택 대변인의 얘기는 이제 여전히 의견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미자 의원 정치 시그널 출연해서 한 얘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지지 집회, 제명 철회 집회가 이것 또한 해당 행위 아니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저 집회를 안 했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안 할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취재를 좀 해봤더니 예. 장 대표 측이 그렇다고 뭐 고민을 안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동안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한편으로는
여론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보신 것처럼 친한계가 저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명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실제로 좀 강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예. 당 대표 사퇴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발언, 거기다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를 내쫓았다는 발언까지 지도부에선 해당 행위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 정도면 쉴드 불가라는 거죠. 못 감싼다. 예. 그렇죠. 엄연히 당 지도부가 있는데 밖에서 저렇게들 흔들어대니까 이걸 이대로 놔뒀다간 똑같은 분란이 계속해서 생길 거다. 이런 우려가 지도부를 관통한 겁니다. 당초 제명의 보류 의견을 밝혔던 최고위원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 만약에 제명을 계속 미루다간 당이 쪼개질 것 같다.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데 좀 방점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까지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던 일부 최고위원들도 모르겠어요. 저 집회가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명 쪽으로 의견이 쏠릴 수도 있다. 똑같은 분란이 계속 생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도부가 하고 있다. 글쎄 이쯤 되면 이번 주 중 안에 한 전 대표 제명하겠는데요? 사실 오늘도 만약에 장 대표가 마음을 좀 먹었다면 징계 의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고위가 열렸으니까요. 하지만 장 대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과 친한계 반응을 좀 더 지켜본 측면이 있거든요. 예. 지난 주말 집회나 오늘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이후 친한계가 보인 대응이랄까 이 반응 수위를 보고 장 대표 측 최종 결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죠. 29일 장 대표가 최고위에 참석해서 제명할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전 대표가 내부 분란의 씨앗이니까 뭐 물론 저 지난 주말 한 전 대표 지지 집회, 제명 철회 집회가 트리거 이 빌미를 줬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 입장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의견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장도혁 대표 당 지도부의 뒤에 지지층이 있으니까 장도혁 대표로서도 여기서 제명 안 하면 더 큰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제명을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장 대표 측에선 한 전 대표가 저 정도면 이거 사실 제명시켜달라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친한계가 저렇게 나오면 우리 지지층은 어떻게 설득하라는 거냐 이런 푸념도 내놓고 있는데 예. 친한계가 약자 같은 모습이라도 보이면 대표로서 품는 모습이라도 보일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반발을 하니까 뭐 어떤 면분도 없다는 거죠. 예. 제명을 안 하려면 한 전 대표 측이 좀 룸을 열어줘야 하는데 서로 양보를 좀 해야 하는데 게다가 장 대표는 단식도 하고 회복 중인데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도 안 해. 또 주말에 나와서 집회까지 하면서 오히려 압박만 한다는 거죠. 장 대표 측 한 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라는 건데 어떻게 이걸 받아주냐. 이제 뭐 말씀 중에 했던 얘기는 뭐 한 전 대표가 직접 집회에 나오진 않았지만 네. 직접 나온 것처럼 당 지도부가 느꼈다, 독려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좀 보이는데 한 전 대표도 뭐 반응을 계속 내놨으니까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불법 계엄, 뭐 반발, 뭐 이런 부분들인데 한 전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답니까? 그럼 제명 수순으로 지금 이번 주 안에 접어들 것 같은데. 한 전 대표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여론전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친한계에서는 차라리 빨리 제명되는 게 낫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애매모호하게 끄는 게 최악이다. 예. 그러니까 말을 한 것처럼 지금은 여론전밖에 할 게 없는데 어차피 제명 당할 거면 확실히 빨리 당해서 억울한 피해자라는 서사를 쓰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단식 투쟁한 그 당일에 투쟁하고 이제 퇴원한 당일에 한동훈 전 대표 핵심 인사를 중징계했다 윤리위가. 관련 소식 정치부 김윤수 차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1야당 상황은 이렇고요. 뭐 이름하야 뭐 제명 전야, 제명 임박, 국민의힘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전현직 대표 간의 갈등, 한동훈 전 대표 운명이 내일 정해질 것 같은데요. 마침 장동혁, 한동훈 두 사람이 오늘 나란히 등판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윤리위 제명 결정 관련 기자회견 이후에 2주 만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제명을 확신하는 듯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제 옆에 정치부 김윤수 차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유신 독재 비판하다가 의원직 제명당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뭐 다큐멘터리 영화도 보고 그 메시지를 했는데 제 느낌은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가 제명할 거면 빨리 하고 뭐 빨리 해라 제명. 이번 주에 보니까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집회도 있고 토크 콘서트도 한다는데 이제 1인 세력화를 하겠다 뭐 이런 보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제명은 좀 불보듯 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개를 숙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예. 스스로 좀 뭐 힘을 키워 싸워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 짧은 건 좀 대봐야지. 내가 진짜 보수야. 자, 장 대표 누가 이기는지 한판 붙자 뭐 이런 거겠죠. 예. 한 전 대표는 뭐 팬덤이 있는 정치인으로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우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 1인 세력화. 아까 김윤수 차장이 이 진짜 보수라는 단어를 한 전 대표 측이 얘기한 말을 인용했는데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윤리위 결정문에서 그걸 한 전 대표가 뭐 비판하면서 뭐 북한과 같다는 등 혹은 이 사이비 보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전 대표는 결국 그럼 자신이 진짜 보수다. 그래서 1인 세력화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진짜 보수라는 표현에 요즘 한 전 대표가 소위 좀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단어가 주는 고유한 느낌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예. 선명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진짜라는 게요. 진짜와 가짜, 진짜와 사이비. 뭔가 이 정확히 이분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예. 진짜 보수를 기치로 이 본격 세력화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가짜 보수에 쫓겨나지만 언젠가 이 가짜들을 몰아내고 진짜 보수인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어떠세요? 뭔가 좀 실제로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이제 한 전 대표 쪽의 주장. 근데 이제 아까 제 표현 중에 좀 적확하게 하고 싶어서 일단 1인 세력화인데 1인 세력화와 친한계 세력화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대표 가까운 사람들도 뭔가 그럼 세과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당 창당 문제를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먼저 이 보수 진영의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요. 예. 경쟁 상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전장이 당 내부가 아니라 밖이 된다. 이러면 전쟁의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하거나 한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서 별도 세력을 구축한다는 건 친정인 국민의힘과 사실상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예. 잘못하면 정치적 뭐 배신의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는 두 가지 이 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가줘야 한다는 건데 예. 지금 한 전 대표를 따라 나갈 현역 의원이 과연 누가 있을까?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아무리 친한계라도 지금 감히 답하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뭐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건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 발로 나가는 거랑 쫓겨나는 건 엄연히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친한계에서는요.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당내에서 다시 한동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친한계로선 지금은 당에 남는 게 전략적으로 더 좋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럼 진짜 내일 제명이 된다고 치고 한 전 대표 사실 지방선거 뭐 5개월 남았다고 하더라도 뭐 후보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 안 남은 걸 수도 있는데 네. 보궐선거 나가면 어디로 나간다는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일단 그 한 전 대표 측근들, 그러니까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여기서도 좀 엇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무소속이라도 나가서 싸우자는 쪽이 있는데 출마하지 않고 잠자코 있으면 결국은 잊혀진다.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해볼만 하다. 이런 겁니다. 주변 말들이 조금씩 다르다. 온도차가 다르죠. 있네요. 자, 반대로 다른 쪽은 무소속 출마 자체가 앞에서 말한 대로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야 하니까 길게 봤을 때는 부담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구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누가 이기고 누가 지던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좀 낮다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능성으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 텃밭인 뭐 대구나 부산에서 이긴다. 그러면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 보수의 적통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이니까 나쁘지 않다 이런 계산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이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남아서 당장 결정 지을 문제는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능성과 측근들의 말줄 시나리오를 한번 저희도 한번 대구, 부산. 저 대구는 아마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출사 앞에 던졌기 때문에 그렇고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나가면 네. 뭐 그런 가정하에 한번 저 가능성을 타진해 본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장도혁 대표도 한 2주 정도 됐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아무래도 취재진 질문이 한 전 대표 제명에 쏠렸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는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최고위 하니까 무조건 제명하겠다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거요?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줬다. 예. 근데 이거를 좀 바꿔 말해 보자면 이젠 더 봐줄 것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예. 당장 한 지도부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심 신청 기회도 줬다. 해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냐. 예. 근데 이걸 걷어찬 건 이제 한 전 대표다. 그러니까 장 대표로선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제명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거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현재 당 지도부에선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현 지도부에 한 전 대표 우군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제명이 사실상 촐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명이 내일이라면 D-1일이 오늘인데 오세훈 시장이 한마디 했는데 그래픽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이미 밤 9시가 넘었는데 두 사람 안 만났으니까 특정인 찍어내기 뺄셈 정치 모두가 패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오 시장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 김윤수 차장. 네. 마지막 정리하면 문제는 몰라요. 뭐 한 전 대표 이렇게 제명하고 본인들 그래야 더 중도 확장할 수 있고 당도 체질 개선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장도혁 대표로서 괜찮은 겁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게 지방선거의 악재가 오히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요, 장 대표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만 빼면은 우린 다 끌어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반감이 훨씬 큽니다. 예. 장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단을 저렇게 한다. 예. 그렇죠. 장 대표 측은 예. 한 전 대표와 같이 해봤자 그동안 한 전 대표 스타일 보면 계속 당 내에서 분란만 만들 테니까 차라리 이 장 대표 측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라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중도로 가야 되잖아요. 중도 가려면 지지층이 잘 버텨줘야 하는데 한 전 대표를 앉는 순간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층을 생각하다가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 대표가 실제로 한 전 대표하고 정치를 좀 같이 했잖아요. 오래 했죠. 예. 그때 봤더니 한동훈은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때 좀 확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장대욱 대표 생각이 맞을지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치부 김윤수 차장 함께했고요. 아마 내일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연 오늘은 이 이슈로 시작을 해야겠죠. 방금 들으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당했습니다. 되돌려보면 2023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비대위원장 맡기 위해 국민의당의 힘에 입당했는데요. 그 중간에 집권여당 대표도 했었고 이게 딱 2년 한 달 만에 이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당적을 박탈당한 겁니다. 제 옆에 야당 팀장 성시원 차장 나와 있습니다. 성 차장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 어떤 상황부터 펼쳐졌는지 전현직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의견했을까요? 대표님 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 이제 한 6문장 정도 되는 제명에 관련된 입장문 얘기하기 전에 천장을 한번 쓱 쳐다본 한동훈 전 대표네요.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이제 규정상으로 5년간 복당도 안 되는데 성시현 차장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딱 한 장 A4 용지 한 장이더라고요. 73년생 한동훈 최고위원회 결정사항. 저 한 장으로 이제 그 정말 우여곡절 많고 그렇죠. 네. 거의 그 당을 내용으로까지 이끌었던 게 일단은 마무리됐는데 내용은 뭐 2라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저게 상징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보면서도 뭔가 한 전 대표가 당에 입당하고 제명되기까지 770일이 있었잖아요. 그 세월이 좀 무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네, 결정문이었는데 예. 일단은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그 오히려 감정 없는 형식적인 결정문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당 내 제명 결정이 있던 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어렵지만 예. 항상 하던 대로 그렇게 결정문 작성한 거라고 하고요. 예. 어쨌든 현재 당에 직함이 없으니까 직함 빠지는 거 당연하고 예. 출생연도는 적는다고 하네요. 73년생 한동훈 의결 내용 제명. 들으신 대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저렇게 기자회견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뒤로 빠졌고 바로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동혁 지도부 물러가라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건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당을 쪼개놓는 오늘 같은 무모한 결정을 감행한 지도부는 향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뺨 맞고 한동훈에게 돌팔매질하는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다시금 유감을 표합니다. 성시현 차장, 저게 이제 오늘 오후 상황인데 사실 정치는 힘싸움, 세력 싸움이잖아요. 장동혁 대표 그만둬라,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정확히 몇 명입니까? 물러나라고 정확히 말한 사람은 친한계거든요. 예. 16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은 전체 의원인 107명 가운데 30명인데요. 예. 소장파 의원들이 17명. 예. 근데 이 중에 겹치는 사람이 7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외하면 26명 정도가 됩니다. 예. 여기에 별도로 기자회견하기도 하고 뭐 당 의원 텔레그램방에 우려 메시지 남긴 의원들을 포함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저기 보면 26명 정도가 장동혁 물러나라 혹은 한 전 대표 제명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4명 중에 1명꼴 정도는 오늘 한 전 대표의 저 네. 제명 기자회견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고요. 그렇죠. 이게 좀 모르겠어요. 지방선거 넉 달 앞두고 벌써 이렇게 내홍과 내전 상황이 되면 안 될 텐데 보니까 저렇게 한 20명 넘는 사람들 말고 오늘 또 이례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한마디 했던데 저 정도가 되면 지방선거 출마하겠다는 오 시장까지 한마디 했으면 심리적 분당, 내전 상태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하지만 지도부가 얼마나 흔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시장 SNS 발언은 저도 사실 수위가 세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즉각 물러나야 된다. 예. 자멸의 길로 몰아세웠다. 뭐 처참한 결정, 예. 그리고 사당화,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한 단어 썼는데요. 예. 당 결정에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지방선거 위에서 이번 결정은 선 넘었다. 이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오 시장 측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는 얘기해야 당의 충격파가 있을 거다. 오 시장 쪽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했습니다. 건가요? 참을 만큼 예. 참았고 저 정도면 맞습니다. 선을 넘은 거다. 예. 네.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표현은 하는데 네. 뭐 진짜 분당이 될지 말지. 다만은
오세훈 시장은 말 중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픽을 한번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저기에 뭐 자면의 길도 있지만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는 표현도 써서 아마 마치 이제 장도혁 대표 주변에서 측근들과 혹은 참모들이 이렇게 결정을 지도부가 하도록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저도 오 시장 발언 세서 좀 놀랐어요. 네. 이게 여당도 한마디 했던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그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아니냐. 여당도 오늘 또 이렇게 세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당원 게시판은 핑계고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대한 정치적 응징이라는 거죠. 예.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윤석열 충성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당내 의원들 중에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제명이 윤석열 시대와 절연하는 수순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황태자로 입당했고 그 시대를 함께 했으니까 함께 정리해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당면 개정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할 가능성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네. 윤 전 대통령을 어쨌든 이제 1심 선고 앞두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이제 구별해서 한 전 대표 있었을 땐 그래도 계엄에 대한 탄핵 찬성 세력이 빠지면 내란 정당 아니냐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다. 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아예 함께 정리하자. 윤한이 함께 동시 퇴장하는 네.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야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아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겠다라는 그것도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고된 행보를 보면은 1인 세력화 뭐 바로 주말부터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규탄 집회 열리죠. 직접 참석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이번에 제명 반대 집회에서 예상외로 많은 인원 모여서 굉장히 논란, 그런 기류가 읽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 8일에는 토크 콘서트도 하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실 1인 세력화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신당 창당이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얼마나 계속 세력을 유지할지 그게 한 전 대표에게 큰 도전일 듯합니다. 근데 이제 성시현 시장 어쨌든 이번 주말 집회에 본인이 직접 나갈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잠실체육관, 실내체육관에서 예고된 토크 콘서트도 하면 일단 팬덤에 대한 새 과시는 한 전 대표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새 과시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당내 의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잊혀지지 않을지, 또 금방 이제 당 지도부가 당면 개정도 하고 지방체제 모드로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얼마나 한 전 대표의 세력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아직 오늘 제명을 당한 사람한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라는 질문까지 어제 많이 받아서 어제 사실 이 자리에서 정확히 김윤수 차장하고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은 뭐 얘기하는 것들이 보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낙선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지역에 나가라는 조언도 있던데 과거 홍준표 전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여러 당에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한 다음에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옆에 있긴 한데 어떻게 저희가 전망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한 전 대표 측에선 당선이 돼야 가장 좋다 이런 시나리오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오면 그만큼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될 테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위험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은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사실 모든 화살이 한 전 대표에게 쏠리잖아요. 그렇죠. 한 전 대표 때문에 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출마 지역을 놓고는 한 전 대표의 고심이 정말 깊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홍준표 전 시장, 이준석 대표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당선 뒤에 복당했고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는 이제 화성을 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이른바 3자 대결에서 이제 근소하게 이제 이기면서 당선이 됐는데 글쎄요. 뭐 다음 스텝이 저렇게 될 거냐 말 거냐. 아까 이제 한 전 대표의 이제 앞으로 행보와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 장도혁 대표 물러나라. 근데 오늘 최고위원이 딱 9명 중에 1명만 명시적으로 반대했어요. 진짜 당 기류가
제명은 불가피하다라고 80명의 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전 대표 지지자 집회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국민의힘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 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 나오면서 예. 많은 의원들이 여기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젠 제명이 수순이다 이렇게 바라봤다고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결정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목소리 내기에는 당 분열로 비출 것 같고 또 제명이 부결되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제명을 할 것인가 말 예. 것인가부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안 들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특히 수도권이나 PK 지역 의원들은 당 상황을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대로 아까 30명이 대략 반대 의견 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모두 한 전 대표 편은 아닌 듯이 오늘 그 81명의 의원들이 장 대표 편은 뭐 확실하게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누가 보면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누가 보면 어쨌든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80명 정도는 한 전 대표 제명은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침묵을 지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과거 두 사람이 파국을 맞기 전에 정말 좋았을 때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저의 소울메이트 장동혁을 보유한 당입니다. 저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일단 그러게요. 뭐 이제 둘도 없는 네, 사이에서 둘이 절대 한 배를 탈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인 게 일단 한동훈 빼고는 다 합쳐서 이제 보수 통합하고 그리고 지지층 중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될진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생각처럼. 그렇죠. 당내 의문을 표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장동혁 전 대표가 대표 취임 후부터 꼭 하겠다고 한 거 두 가지 한 건데요. 윤석열 면회 그리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는 중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지키대요. 그래서 예. 당면 개정으로 개헌과 절연하고 선거 연대를 통해서 보수를 통합하고 또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보수 정당이 포기했던 호남 청년 노동 전략, 이른바 3포 전략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 또한 효과가 있을까 의문 표하는 시각, 당 안팎 분명히 있고요. 예. 한 전 대표에게 과제가 있듯이 이게 장동혁 지도부의 과제인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원 차장과 함께 오늘 전직 당대표의 제명 후폭풍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